네, 국회 선진화법 헌재에서 오늘 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자, 국회 선진화법이 뭔지 교수님 이제 짧게 좀 정리를 해보고 국회 넘어갈까요? 선진화법은 이제 국회가 네. 지나치게 뭐 폭력으로 얼룩지고 예. 막말로 얼룩지고 하니까 어떤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이제 방지하고자 해놓은 제도적 장치죠. 그래서 네. 어떤 쟁점 법안에 있어가지고 국회 제적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지 통과될 수 있게 만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고 얘기하죠. 직권상정의 네. 요건을 대단히 강화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항상 이제 그 법정 기한과 무관하게 막 통과되고 그러니까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놨고 또 하나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 이른바 필리버스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무제한 토론 이런 것들도 이제 규정해 놓은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18대 국회 말에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그래서 네. 19대 국회부터 적용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19대 국회 때 워낙 이게 뭐 과거에 동물국회를 방지하려 만들어 놨더니 동물국회는 방지가 됐는데 이게 뭐 식물국회 아니냐, 네.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많이 제기가 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이 많이 제기됐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판결이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이제 2시에 예정되는 이런 상황이죠. 예.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법안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조항 때문에 헌재로 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해야 네. 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예. 그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이것이 네. 이제 국회의원들 이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네. 권한 심판 청구를 한 건데 예. 지금 화면을 이제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국회법에는 제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을 의결한다 이렇게 돼 네. 있는데 헌법에는 국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네. 헌법에 배치된다 이런 것이 이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진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국회에서 본인들이 그 어떤 그 지금까지 워낙 그 국회에서 폭력 국회가 난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 국회를 피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킨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9대 국회가 식물 국회가 돼서 네. 법안을 그 어떤 경제 활성화 법안이나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런 권한 심판을 청구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게 원래 2012년에 그 예. 새누리당이 당시에 그 야당이 될 가능성이 높고 네. 소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추진했던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신일성실 원칙하에 본인들이 그 다수당이 됐어도 어쨌든 박근혜 당시 그 비대위원장이 통과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시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아시다시피 20대에서는 또 다시 여소 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새누리당은 오히려 이게 그 헌재에서 네. 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될까봐 오히려 지금 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야당은 신청됐는데, 그 네. 야당은 오히려 인용되길 바라고 바라고 있고 있고요. 참 이게 정치라는 게 참 아무리 한치 생물이라지만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 이게 참 그런 상황인 것 아이러니컬한 같습니다. 그런 예.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네. 이제 잠시 뒤면은 헌재가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청구 인용, 청구 기각 또 각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를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각하라는 거는 아예 네. 이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아예 그 재판으로서 성립할 수 없다는 게 각하예요. 네. 아니, 기각이라는 거는 절차에는 합당하지만 이게 네. 어떤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그 주호영 의원 등이 낸 권한쟁의 네. 심판의 패소를 이제 판결하는 게 이제 네. 기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라는 건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인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승소한 거죠. 주호영 의원 등의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이 낸 그 권한쟁의 심판이 승소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용이냐 기각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네. 각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판 자체를 배척하는 게 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대체적인 예상은 뭐 전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인용 쪽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지금 아까 기각 이동 쪽으로. 국장 말씀처럼 이건 입법부의 구성원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어쨌든 국회법을 개정해 놓은 상황인데 이 부분을 입법부에서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네.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아마 인용보다는 기각적으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인용이 되려면 이제 헌재 재판관 9명 중에 5명이 그 예. 인용에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명씩이나 이거를 인용 그 판단하기는 쉽지 어려울 않다. 것이다. 여러 가지 전례를 봤을 때 그리고 네. 뭐 법리 논쟁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보면 네. 기각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이게 이제 5분의 3이 아닌 과반 기준으로 선진화법을 다시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 네. 그 국회 선진화법은 폐기되는 거죠. 폐기되는 거. 폐기되는 거고 네. 뭐 이제 과반으로 다시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20대 국회 모습을 판가름할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우 YTN 부국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